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고쇼 첫 번째 순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코너입니다. 오늘 핫했던 종목들 내일장에서 그 흐름 이어갈 수 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노광민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구체적인 종목들 다루기 전에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갈게요. 네, 오늘장은 오랜만에 좀 크게 좀 빠졌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마이너스 3% 이상이나 빠졌죠. 마이너스 3.2 정도 3.3 정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저점 기준으로 1%대까지 올라와가지고 21선 대롱대롱 지금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도 21선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0.95까지 떨어졌는데요. 자, 오늘은 고점 부담감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점에서 지금 신용도 18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고객 예탁금은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장 자체가 돌파를 실패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 탑으로 올랐죠. 코스닥이 한 110% 올랐으니까 우리 코스닥이 유유자적하게 글로벌 주식시장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돌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유동성이 많다 그래도 그래 쉬운 모습이 아니고 옛날보다는 좀 종목들이 많이 고점에 있기 때문에 고점 돌파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단기 조정이 좀 불가피한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그동안 주도주가 이제 뭐 제약 그리고 IT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그 정도였다면 방금 이야기하신 그 배터리 데이가 지금 내일이죠. 내일 모레 열리면서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기차 종목이 변곡이 나오면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거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약바에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IT는 전부 다 오늘 시퍼래졌어요. 그리고 수소차도 오늘 하나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악재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반등시 매도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 제기해 주시면서 매도 관점으로 그런 포지션에서 좀 대응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엔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노광민 매니저님 지난주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면요. 네, 100% 가운데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10종목 중 8종목 맞춰주신 건데요.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 종목에 랭크된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10가지 살펴볼게요. 우선 코로나19 오늘 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6위와 7위에도 오늘 3군데 코로나19 랭크가 되어 있고요. 2위에는 그린 뉴딜, 3위에는 정치 테마주가 오늘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4위에는 2차 전지, 그 옆에 9위에도 2차 전지 테마가 올라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테슬라의 배터리 행사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키워드가 각광받을 게 아닐까 싶습니다. 5위에는 바이오시밀러고요. 10위에도 오늘 바이오시밀러가 랭크가 됐습니다. 주말 동안에 온라인으로 또 ESMO가 발표가 되면서 이러한 영향을 받은 걸로 풀이가 되고요. 8위에는 전기차, 9위에는 2차 전지 관련 테마가 오늘 키워드로 랭크가 됐습니다. 이제 어떤 종목들이 오늘 올라왔는지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살펴보면요. 오늘 1위에는 진원생명과학 막판에 힘을 받으면서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2위에는 한화솔루션 오늘 7% 넘는 하락폭을 키우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3위에는 써니전자가 오늘 9.89% 정치 테마주로 오늘 상승을 했고요. 4위에는 LG화학 전거래일 반등에 대비해서 오늘 큰 폭의 하락폭 보여줬습니다. 5위에 HLB 오늘 3.62% 상승했고요. 텔콘 RF제약 KPM테크 오늘 동반 상승했습니다. 큰 폭의 급등 보여줬고요. 8위에 현대차 오늘 기아차와 함께 힘을 받는 흐름 보였습니다. 9위에 첨보 2차 전지 테마로 묶이면서 큰 폭으로 올랐고요. 유한양행 오늘 8.11% 상승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매니저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1위에 자리한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백신 후보 물질 생산에 나선다는 소식을 받으면서 오늘 급등한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진원생명과학은 고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스탑이라고 하고 싶지만 워낙 지금 계속적으로 시세가 좋고 마치 신풍제약 올라가는 것처럼 뭐 계속적으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진원생명과학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좀 발음 어렵습니다. 이노비오 파마슈티클스가 백신 후보물질 생산에 나섰다라는 소식에 상을 쳤습니다. 많이도 해먹으려고 대도 안 한 뉴스로 지금 땡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종목들 보시면 딱 이제 신풍제약하고 진원생명과학 딱 두 가지 종목으로 나누어졌어요. 우리 뭐랄까요? 고점에서 배팅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풍제약을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진원생명과학도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나머지 코로나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를 치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밑으로 빠지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의 향후 진로는 신풍제약 차트하고 뭐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펀더멘탈로는 뭐 분석할 수 없습니다. 신풍제약 차트 한번 볼게요. 신풍제약도 2000%가 올랐다가 반토막 났다가 다시 한번 2000%가 다시 2000% 올랐던 그 고점을 여기서 어제 넘겼죠. 어제 넘기고 오늘도 8% 정도 올랐다가 빠지는 것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2%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위치에서 매도도 없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나 이런 영업이익 비교해 가지고는 암만 코로나라 그래도 그리고 신풍제약도 코로나 별 관계도 없어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사내적으로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원생명과학하고 신풍제약이 뭐 비슷비슷한 차트 모습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장중에 상한가 쳤기 때문에 8%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진원생명과학도 뭐 내일 상승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단지 뭐 3,000원 부근에서 지금 무려 39,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그 내용을 뿌리는 내용 자체도 그동안 새롭게 듣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원생명과학은 자회사가 백신 후보 물질 생산에 나선다는 소식은 이제 처음 들어본 뉴스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뉴스 띄우면서 막 그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너무 높은 데서는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뭐 지켜보고요. 일단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고라고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풍제약과 비교해 주시면서 내일 단기적으로는 고일 것이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2위에 자리한 한화솔루션입니다. 니콜라의 CEO가 사임한다는 썰이 돌면서 또 급락을 했고요. 니콜라 주가도 계속 출렁이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자, 한화솔루션은 제가 고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한화솔루션도 사실은 이제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요. 7.4% 떨어져서 차트상으로는 일단 꺾인 차트입니다. 오늘 지금 나온 뉴스가 이제 자막에도 나오듯이 니콜라 CEO의 사임 소식에 급락이 나왔거든요. 약간 냄새도 많이 납니다. 니콜라가 과연 이 정체가 어떤 회사인지 아직까지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 기관 투자가의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이 니콜라라는 회사가 도대체 수소 트럭을 만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사기인지를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지금 니콜라가 지금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하고 법무부에 이게 피소를 당했죠. 그래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검찰 조사 중에 회사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솔직히.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 언덕에서 트럭을 밀어가지고 수소차라 그러고 있고, 그런 내용 보고서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언덕에서 밀어가지고 이걸 수소차다 그랬다면은 좀 완전 쇼킹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솔루션은,
그동안 이 수소차로 올라갔던 그 상승률이 다 빠지겠죠.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니콜라이 CEO의 사임이 왜 사임했는지는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트레버 밀턴이죠. 한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면 2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면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어쨌든 트레버 밀턴이 사임을 했다는 소식은 호재보다는 당연히 악재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만약에 진짜 수소 트럭을 개발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사임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나 이렇게는 개인적으로는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차트 한번 보면 이 종목도 한 10,000원으로 따지면은 한 5배 이상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맥없이 흘러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하나종합하고 하나에너지가 이제 니콜라이 천억을 투자를 했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하나종합하게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엮여가지고 수소차로 갔는데 거의 1등주로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니콜라 사임설이 오늘 이제 저녁에 또 나올 텐데요. 만약에 니콜라가 급락을 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너무 지금 이 수소 이 니콜라에 관한 소식이 너무 확실한 게 없습니다. 확실한 게 없고 너무 불확실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리고 이 매도 보고서를 때린 사람이 또 공매도 세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실제로 이익을 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퍼뜨렸는지 그 얘기도 지금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 조사가 법무부 조사가 끝나봐야 그 실체를 알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제가 고라고 이야기했는데 확실해질 때까지 일단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고라고는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추가적인 악재가 반영될 수는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추가 반등 예상해 주시면서 내일장 고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4위에 자리한 LG화학입니다. 계속되는 물적 분할 논란으로 전거래일 반등 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오늘 나와줬는데요.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LG화학도 제가 고라고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과 LG화학 고는요 반등할 때 매도하자. 그 관점에서 제가 고라고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배터리 대회를 맞이해가지고 전기차 종목들이 오늘 올라간 종목도 몇 개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불안해요. 특히 이제 1등주인 이 LG화학이 떨어지고 있죠. LG화학이 좀 크게 떨어지고 있고 이 SDI 쪽은 그렇게 크게는 안 떨어지고 있는데 혼자 버틸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우리 분노의 개인 투자자들이 다 집어 던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배터리 보고 샀는데 이 순수 소기화학 쪽으로는 LG화학을 매수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높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 치는 거는 당연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2분기 때 이 LG화학이 사실은 배터리 쪽에서 흑자를 냈거든요. 거의 한 몇 년 만에 그동안 계속 이제 배터리 전지 쪽에 적자를 내고 있다가 드디어 2분기 때 흑자를 내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찰나에 배터리를 분할해버리니까 매도를 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분할한 회사 주식을 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집어 던지죠. 당연한 거고 반등할 때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LG화학은 이제는 이게 배터리 회사가 아니에요. 석유화학 회사이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화학회사 지금 석유화학 회사는 롯데케미칼 정도가 있는데요. 차트 한번 보면 그렇다면 순수 석유화학으로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느냐 그런 걸 좀 보면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도 사실은 오늘 요즘 올라간 게 바로 전기차 쪽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시 매도 관점으로 하자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거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기술적으로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등은 나오는데 60일선도 이제 지금 이탈을 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너무 스트레이트로 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요. 반등할 때 한 70만 원 정도? 그 정도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과 LG화학 모두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9위에 자리한 첨보입니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2차 전지 시장 성장의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한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내일장에서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LG화학이나 뭐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첨보가 이제 오늘 장중에 무려 18%, 16%까지 상승하면서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거라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첨보는 이제 양극전극제가 아니고 이 분리막 만드는 전해질 이제 만드는 회사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이제 공장 증설로 인해 가지고 이 기업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5시 반이죠. 우리 한국 시간으로. 자, 배터리 대회가 열리는데 지금 초점 뭐냐면 과연 테슬라가 2차 전지를 만들기는 만드는데 과연 정말 그 예상을 뛰어넘는 전지를 지금 현재 만들었느냐. 지금 그게 초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다면 우리나라 전기차 업종은 병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리포트 나온 거 보면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LG화학 정도급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금 만드는 시용 정도는 하고 있다.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 배터리 데이 때 테슬라가 과연 어떤 이 프리젠테이션을 할 건지 그 되게 중요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도 사실은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배터리 데이를 기점으로 변곡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첨보도 반등시 매도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16% 올라갔다가 종가가 6%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아마 시가에 또 뜰 수도 있습니다. 떠가지고 음봉으로 밀어버리면 밑으로 고점 징후가 나오는 차트 모습이니까 내일도 반등시 매도 관점이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거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첨보 또한 반등 시 매도 관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 제시해 주셨는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써니전자, HLB 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전부 다 고 의견 제시해 주셨네요. 텔콘, RF제약, KPM테크, 유한양해까지 모두 고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매니저님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 어떤 종목을 꼽아볼까요? 자, 베스트 종목은 제가 써니전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써니전자는 뭐 유명한 종목이죠. 정치 테마주입니다. 실적이나 뭐 내용은 좀 별 볼 일 없고요. 정치 테마주인데 요즘 이제 정치 테마주 종목이 특히 야권 종목들의 종목들이 우후죽순 오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섹터이기 때문에 뭐 추천은 할 수는 없지만 베스트 종목이라고 또 할 수 없지만 일단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 대선 종목들 특히 야권의 종목들이 많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선에 진출해 가지고 야권 후보로 등극이 된다면 어떤 인물이 어떤 종목이 이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어떤 내용을 풍기면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써니전자 같은 경우도 그런 이슈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지금 보시면은 장중에 24%또 갔다가 8%, 9% 정도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이래 거래량이 보시면 드디어 이제 최대로 붙었거든요. 돌파를 하면서 최대로 붙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승의 시작인지 아니면 얘가 고점인지가 이제 내일 드러납니다만 만약에 지금 이게 상승의 시작이면은 그죠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전 고점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정치를 지금 뭐
이분이 그만둔다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야권의 후보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너무나 인물들이 나오질 않아요. 지금 야권 쪽에서는 뭐 안 나올 수는 없겠죠. 분명히 나올 텐데 어떤 사람이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정치 테마주 패턴을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 붙이면 좀 더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기대감으로. 자,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좀 해보고요. 목표가 6,000원, 손절가 4,2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테마주인 써니전자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에서도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네, 오늘 5시에 무료 방송을 하겠는데요. 또 이제 오늘 양 지수가 모두 21선을 이탈하기 일보 직전에 있거든요. 이 21선을 이탈을 크게 하면은 우리 다우나 나스닥처럼 잘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단한 분기점이 지금 오늘 나왔고요. 자, 그래서 거래 없이 살짝 깨면 모르겠지만 거래를 늘면서 큰 장대 음봉으로 깨지면 조심 좀 하자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에 반대급부로 또 올라가는 종목들 5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시에 무료 방송에서도 노광민 매니저님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엔스탑은 여기까지입니다.